새벽 2시의 편의점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적막합니다. 계산대 뒤편 담배 진열대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성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30년 전만 해도 저 진열대의 주인공은 단연 국산 담배였습니다. 솔88디스 그리고 에세까지 대한민국 흡연자들의 손끝에는 언제나 국산 담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진열대의 절반 가까이는 낯선 영어 이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보로 던칠 켄트 그리고 아이코스의 전용 스틱들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국산 담배가 어떻게 자신의 땅에서 밀려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담배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승리였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의 감격을 담아 명명된 이 담배는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국산 담배였습니다. 이듬해인 1946년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의 담배가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포장지조차 인쇄하지 못해 낱개비로 공급되기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고 힘겨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오시표였습니다. 1980년 솔리라는 이름의 담배가 등장했습니다. 이 담배는 광복 이후 판매량 1위에 오르며 무려 171억 갑 이상이 팔리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6년에는 63%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소를 피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노동자도, 논두렁에서 잠시 허리를 펴는 농부도 그들의 입술 사이에는 솔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환호 속에서 대한민국 담배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거센 압력 끝에 체결된 한미 담배 양해 협정은 외국 담배 회사들에게 한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해 7월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부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를 앞세운 그 빨간 담배갑은 마치 전쟁 선포처럼 다가왔습니다. 당시 전매청 관계자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외국 담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담배가 밀리겠냐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38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외국 담배들의 공세는 집요하고 치밀했습니다. 1%대에서 시작한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1995년 10%를 돌파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2010년에는 KT&G의 점유율이 58%까지 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국산 담배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시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앙은 2015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월 1일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무려 2,000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80%에 달하는 충격적인 인상률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외국 담배 회사들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필립 모리스와 BAT 코리아는 세금 인상분보다 가격을 덜 올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국산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외국 담배로 흡연자들이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편의점 판매 현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40% 안팎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외국산 담배가 60%를 넘어선 것입니다. 1986년 말보로가 한국에 상륙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국산 담배가 외국산에 밀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솔과 88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88은 1987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돼 한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2011년 단종되었습니다. 2020년 복고 열풍을 타고 88 리턴즈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되었지만 그마저도 21개월 만에 다시 단종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80년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9%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성인 흡연율은 19%대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사이에 흡연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남은 시장마저 외국 담배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KT&G는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1996년 출시된 에세카
그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이 슬림 담배는 2003년부터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에세의 국내외 누적 판매량은 9천억 개비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세 하나로 모든 것을 막기에는 전선이 너무 넓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습니다. 퀄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등장이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아이코스라는 이름의 전자담배를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해서 피우는 이 새로운 형태의 담배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출시 첫 해 아이코스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KT&G는 뒤늦게 릴이라는 전자담배를 내놓았지만 이미 선점당한 시장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T&G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갔습니다. 2022년 마침내 릴이 아이코스를 제치고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2024년 기준 퀄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 릴이 46%, 아이코스가 45%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 1%포인트 차이의 숨막히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국산 담배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KT&G의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은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내 전체 담배 판매량은 721억 개비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일반 퀄련 담배만 따지면 감소폭은 2.9%에 달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KT&G가 찾은 해답은 바로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2015년 해외 판매 수량이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역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KT&G의 해외 퀄련 매출은 1조 8,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퀄련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4%를 넘어선 것입니다. 38년 만에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에세는 현지 담배 평균 가격의 2배가 넘는 프리미엄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2020년부터 현지 시장 점유율 5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신흥 시장에서도 K담배로 불리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25년 KT&G는 연매출 6조 원,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줄어들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내 잎담배 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잎담배 재배는 한때 농촌의 효자 작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재배 농가는 89% 감소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84%나 줄어들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그리고 값싼 외국산 잎담배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국내 잎담배 산업은 사실상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한 담배 농가 노인은 말합니다. 30년 넘게 담배만 키워왔는데 이제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꿈도 못 꾼다고.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새벽에 편의점으로 돌아옵니다. 진열대 앞에 선 그 중년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습니다. 그의 손이 향한 곳은 말보로도 아이코스도 아닌 SM입니다. 비록 국산 담배의 황금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국산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T&G는 해외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땅에서는 외국 담배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은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와 1%포인트 차이에 숨막히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만 국산인 시장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국산 담배의 우위는 어느새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88년 시장 개방 이후 38년 동안 외국 담배 회사들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한국 시장을 잠식해왔습니다. 담배값 인상이라는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순간에 시장 판도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는 선제 공격으로 시장을 선점하기도 했습니다. KT&G는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 기업에게 내주고 해외에서 번 돈으로 실적을 채우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일까요? 담배 산업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산업이기에 정부는 소비를 줄이려 하고 사회는 흡연을 규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농가와 노동자들, 그리고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편의점 진열대, 그 좁은 공간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담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세계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산업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시장 개방 정책 변화, 기술 혁신, 그리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담배갑에 적힌 경고문구처럼 이 산업의 미래도 결코 건강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는 오늘 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